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100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59회차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발매 중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무패 59회차는 주말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59회차 분석을 위해 준비를 했었던 현미경 분석 자료 중에서 연기가 되지 않은 스페인 라리가 경기들을 프로토 분석으로 전환을 해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프로토 적중을 위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를 무단 도용 및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께서 아예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를 참고를 한 뒤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 사례를 적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타 유튜브 채널이나 단톡방, 카페, 사설 사이트 등으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와 조합픽 같은 것이 무단 도용 및 유출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주신 다음에 의심 사례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메일 풋볼살롱 gmail.com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풋볼살롱 층에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이 어제 프로토 99회차에서 유럽 축구 경기들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28.3배당이라는 조합픽이 적중이 됐습니다. 특히 언더오버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언더오버 통계 자료를 드렸는데 해당 통계 자료를 참고를 해서 풋볼살롱 역시 조합픽에서 다수의 언더오버 결과가 적중이 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은 매 회차마다 프로토에서 고배당 픽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배당 주력 픽을 따로 조합을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공유를 드렸던 정배 주력 조합 같은 경우에는 3.9배, 3.3배, 3.2배 3장이나 적중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적중이 됐다고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가입 버튼이 있는데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만 풋볼살롱에게 커피 한 잔 후원을 해주신다는 개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은 풋볼살롱의 멤버십 체계가 현재 노블레스와 로열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달 이후로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로열 등급 단일 등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4,990원짜리 로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멤버십 혜택을 오롯이 다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토 승부식 100회차 라리가 현미경 분석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141번으로 들어온 바르셀로나와 엘체이의 경기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일반승은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아예 패스를 하시거나 바르셀로나의 마이너스 1 핸디패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배당으로 바르셀로나의 일반 승리로 갈 경우에는 이변 리스크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일반승을 찍으실 분들은 패스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보카 주니어스와의 친선전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했는데 사비 감독 부임 이후에도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급상승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부침을 겪고 있는 바르셀로나인데 핵심 공격수 데파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테랑 수비수 피케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데파이까지 빠진다면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엘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승 0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지난 시즌 역시 2승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홈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굳이 1.2배당을 먹겠다고 바르셀로나의 일반 승리를 찍기에는 바르셀로나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엘체를 경계를 하는 이유는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프란 로드리게스라는 감독이 부임을 한 뒤에 경기력이 향상이 됐고 특히 성적 자체도 컵대회 포함해서 3승 1패를 거뒀을 정도로 새 감독 아래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의외의 이변 결과도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테랑 공격수 루카 보예 선수와 루카스 페레스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것도 바르셀로나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르셀로나로서는 최근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을 드러냈지만 엘체가 올 시즌 세트피스가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바르셀로나가 웃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카 주니어스와의 친선전에서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휴식을 취했지만 체력 누수가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조금은 있는 편이고 그래도 엘체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구강컵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가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향상이 됐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자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상당히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대의 어린 선수들이 대거 선발 라인업에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엘체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바르셀로나가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핵심 공격수 데파이 선수와 수비수 피케 선수의 결장 역시 바르셀로나는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일반 승리 같은 경우에는 배당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패스를 권장을 드리고 아예 이 경기를 꼭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역배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상승세를 탄 엘체 쪽으로 아예 꺾어보는 것도 과감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바르셀로나의 마이너스 1 핸디패 정도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는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1.2배당을 먹겠다고 바르셀로나의 일반 승리를 찍는 것은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90번에 들어온 라요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라요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역배당인 2.5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무려 7승 1무 0패로 패배가 없기 때문에 라리가 기준으로 홈 성적이 가장 좋은 것이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베테랑 공격수인 팔카오 선수가 부상 이후에 컨디션 저하가 있지만 트레오나 알바로 가르시아 같은 측면과 이선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라요가 홈에서 특유의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은 올 시즌 3골로 기대 이하인데 기대 득점값 같은 경우에는 7.1골로 2위를 달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라요가 세트피스에서의 날카로움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 역시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알라베스는 최근에 1승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그 중심에 있는데 호셀루 선수가 올 시즌 무려 리그에서 8골이나 넣어주면서 여전히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경기에서 5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이 라리가 기준으로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홈 깡패 라요 원정에서 알라베스가 승점을 따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중앙 수비수 루젠 선수와 미아즈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알라베스가 라요 특유의 홈에서의 공격력 화력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알라베스의 유일한 무기는 호셀루 선수의 골 결정력과 이 뛰어난 팀의 제공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요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트피스와 제공권 면에서 상당히 준수한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리가에서 홈 성적이 가장 좋은 것이 라요이기 때문에 홈에서 라요가 패배를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알라베스는 호셀루 선수 외에 2골 이상 넣은 공격수가 없을 정도로 호셀루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팀이기 때문에 이 호셀루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알라베스는 수비 쪽에도 결장자가 있기 때문에 수비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라요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라요는 팔카오 선수가 최근에 부상 이후에 컨디션에 부침이 있지만 트레오나 가르시아 같은 이선과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을 메워줄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보여지고 알라베스보다 라요가 무게중심이 높고 압박 정도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알라베스가 기본적으로 역습이 강하거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스루패스 공격이 강한 팀도 아니기 때문에 라요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해도 수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홈 깡패 라요를 넘기엔 알라베스가 굉장히 역부족인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올 시즌 라요가 홈 경기에서 1점대 혹은 2점대 초반에 정배당을 받고 패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홈 깡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이고 언더오버 접근은 의외로 역배당인 2.5 오버 구미가 당기고 있습니다. 최근 알라베스도 호셀로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고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저항력이 있다고 본다면 라요가 홈에서 2골 정도를 넣어주면서 2대1 정도의 2.5 오버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90번 경기는 라요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2.5 오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1 핸디패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2패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 다비드 실바 선수와 미켈 메리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중원 쪽에 공백이 심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바 선수와 메리노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리가 경기 기준으로 4경기에서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소시에다드이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1승 2무 3패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두 팀이 라리가에서는 이 홈 경기에서 원정 경기에서 모두 1대1 무승부 두 차례의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 구미도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의 에이스인 오야르사발 선수는 3경기에서 3골이나 넣어줬는데 그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공격수 이삭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아레알은 최근에 모든 대회 통틀어서 4승 1패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컵대회 원정에서도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뒀는데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확실히 약점이었던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부재가 서서히 극복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단주마라는 측면 공격 자원도 최근에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단주마 선수가 발목 부상이 조금은 있어서 지난 경기에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만약에 단주마 선수가 또다시 발목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비아레알 또한 특유의 원정 고자 면모가 나오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적으로 모레노가 돌아온 비아레알이 우위라고 보여집니다. 비아레알이 그래도 원정고자 면모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가 나왔던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를 깔고 가야 할 것 같은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양팀 패스와 점유율 그리고 압박을 중시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한데 다만 소시에다드가 또다시 다비드 실바 선수와 미켈 메리노라는 핵심 미드필더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비아레알이 자랑하는 카푸에, 파레오, 트리게로스 중원 라인에게 중원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이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점도 비아레알 쪽으로 조금은 마음이 기우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 선수를 제외한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세트피스가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원체 탄탄한 팀이라서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만큼 이 세트피스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의외로 비아레알의 골문을 여는데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아레알의 승리와 무승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소시에다드의 -1 핸디패가 주력으로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고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번호 160번에 들어온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2.5 언더와 세비야의 풀앤승을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4승 1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이 공격 자원들의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엔네시리, 수소, 라멜라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공격수 라파미르 선수가 4경기 만에 컵 대회에서 골맛을 봤고 최근에 오캄포스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캄포스와 라파미르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공격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가 세비야이고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원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그 16경기에서 실점이 딱 11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6승 1무 0패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세비야이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1승 4무 1패로 아틀레티코만 만나면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로 승패가 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2승 3패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직전 레알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겼고 핵심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최근에 최전방에서 수아레즈 선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었던 공격 자원인 그리즈만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아틀레티코 또한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100% 경기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득점력 자체가 떨어져 있고 세비야는 라리가 최고 짠물 수비 팀인 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이 빠지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가 수아레즈 선수까지 또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세비야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버거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아틀레티코는 원정에서 실점이 2배가 늘어나고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 역시 엔네시리, 라멜라, 수소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져 있다고는 하나 최근에 라파미르 선수가 오랜만에 골맛을 받고 오캄포스라는 공격수는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화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극명하게 희비가 갈리고 있는데 기대 득점 수치는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최상위권인데 실질적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것은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탄탄한 상황 속에서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공 상황에서 수비를 뚫지 못하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비야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인한 화력 저하,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고려하면 저득점 무승부를 베이스로 그래도 세비야의 홈빨과 세트피스에서의 경쟁력을 고려를 하면 세비야의 근소 우위를 점치면서 승리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세비야의 +1 핸디승과 더불어서 2.5 언더,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번호 226번으로 들어온 그라나다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그라나다의 -1 핸디패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대회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실점이 24골로 최다 실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력이 라리가에서 흔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루벤 로치나라는 레반테 출신의 측면 공격 자원이 이적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로치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측면 공격력이 저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라리가 7경기에서 3승 4무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흐름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라리가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 역시 승점 1점 정도는 따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라리가에서 7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공동 3위를 달리면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최다 연무가 2연무인데 현재 1무 중이라는 점에서 사이좋게 마요르카 역시 무자비 면모가 있는 만큼 무승부로 승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요르카 역시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2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컵대회 원정에서는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 역시 출전을 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무엇보다 컵대회 원정에서 최근에 부진했던 공격수들이 골맛을 보면서 골 감각을 되찾은 것 역시 마요르카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베테랑 골키퍼 레이나 선수의 최근 선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맹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 라리가 8경기에서 무승부가 무려 6무나 있었기 때문에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공격진과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무게감은 몰리나 수아레즈 투톱 조합인 그라나다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측면과 2선의 무게감 역시 푸에르타스, 로치나 같은 선수들이 있는 그라나다가 지공 상황에서는 좀 더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로치나 선수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세트피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요르카가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발휘가 될 팀 가능성은 마요르카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요르카의 골키퍼 레이나 선수가 최근에 선방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마요르카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하면 원정에서 무승부도 충분히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라나다가 최근에 마요르카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라나다라는 팀은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 라인의 무게감까지 한 수 위라는 점에서 그라나다 쪽으로도 조금은 끌렸지만 직전 구강컵에서 그라나다는 하부리그 팀에게 패배를 당했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6대0 대승을 거둔 점 역시 마요르카가 분위기적으로 더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매치를 예상을 하면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 마요르카의 승리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라나다의 -1 핸디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보노 248번에 들어온 빌바오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빌바오의 -1 핸디패와 빌바오의 일반 패배를 고배당 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가 최근에 5경기에서 3무 2패 승리가 없습니다. 빌바오는 수비력이 최상인데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최소 득점 2등을 달릴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실점이 12골로 세비야 다음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빌바오인데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냐키 윌리엄스라는 공격수가 7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라울 가르시아라는 베테랑 공격자원 역시 8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어주지 못하면서 빌바오 특유의 빈공이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라리가 8경기에서 5무 3패로 승리가 없는 과정 속에서 무득점 경기가 무려 5경기나 되기 때문에 빌바오는 확실히 공격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다니 가르시아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라리가에서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의 창끝이 빌바오의 방패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빌바오 쪽이 웃을 수 있는 요소는 베티스와의 상대 전적에서 최근에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빌바오가 2연패는 없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세비야에게 1패를 당했다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는 빌바오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나오면서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9차례나 될 정도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 상승까지 나온다면 특유의 무자비 면모도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4승 1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컵대회 원정에서는 연장까지 가긴 했어도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특유의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바오와 달리 라리가에서 30골을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빌바오를 상대로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베티스가 올 시즌 고공행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후안미라는 공격수가 리그 10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후안미 선수 외에도 윌리안 주제, 모레노, 이글레시아스, 페키르 같은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면서 빌바오와 달리 굉장히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득점원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플레이 스타일이 전방 압박에 적극적인 점은 비슷하지만 베티스가 보다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빌바오는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에 집중을 하는데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펠레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공격 축구가 빛을 발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빌바오는 마르셀리노 감독 특유의 4-4-2 체제에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수비력은 굉장히 좋은데 공격력에서 골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과 공격력 등을 고려를 하면 베티스 사이드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배당이 홈팀 빌바오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제가 배당을 보고 떠오른 경기가 직전 승무패 회차였던 58회차에서 메넨글라트바흐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가 이러한 양상이었는데 최근에 글라트바흐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글라트바흐가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풋볼살롱은 경기력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돼서 무패로 꺾어서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적중을 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역시 그러한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고 지난 빌바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바오와 세비야 경기 역시 빌바오가 세비야의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홈에서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았지만 경기 결과는 원정에서 세비야가 1대0 승리를 거뒀던 만큼 빌바오가 정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빌바오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빌바오가 올 시즌 리그 2연패가 없기 때문에 특유의 짠물 수비와 더불어서 베티스와의 상대 전적까지 고려를 하면 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빌바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9번의 무승부가 있었기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베티스의 무승부와 베티스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빌바오의 -1 핸디패를 주력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고배당 픽으로는 경기력이 좋은 베티스의 승리, 빌바오의 일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번호 267번에 들어온 헤타페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헤타페의 -1 핸디패와 2.5 언더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라리가 기준 7경기에서 2승 4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3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자비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최대 약점이 공격력인데 17경기에서 골이 11골밖에 없어서 라리가에서 최소 득점 1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1대0 승리,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두 팀이 만나면 골이 상당히 안 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5 언더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부 리그 컵 대회 원정을 떠났는데 한 명이 퇴장을 당한 헤타페가 무려 0대5로 대패를 당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오사수나보다 밀리는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승 3무로 헤타페와 마찬가지로 무승부가 조금 많지만 그래도 직전 하브리그 팀과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최근에 부진했었던 키케 가르시아나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이 골맛을 보면서 골 감각을 회복을 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사수나 역시 무자비 면모가 올 시즌 있고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성적이 훨씬 더 홈보다 좋기 때문에 헤타페를 상대로 충분히 승점 1점 이상은 따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두 시즌간 4경기 맞대결에서 3경기가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인 만큼 상당히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저득점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비슷한 전방 압박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력한 제공권, 비슷한 수준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다만 세트피스 실점이 오사수나가 제공권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헤타페가 재미를 볼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오사수나 역시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수비력을 고려를 했을 때는 오사수나 역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양팀이 모두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과 헤타페는 홈에서 강하고 오사수나는 오히려 원정에서 강하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도 따지기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맞대결 양상처럼 저득점 무승부를 베이스로 조율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쪽은 오사수나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헤타페는 4부 리그 팀 원정 경기에서 굴욕적인 0대5 대패를 당했고 반대로 오사수나는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부진했던 공격 자원인 키케 가르시아와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컵대회에서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오사수나가 근소하게 우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사수나의 승리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헤타페의 마이너스 1 핸디패를 주력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 2.5 언더까지 정배당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시 100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중에 들어오는 승무패 60회차가 프랑스 리그안 경기와 이탈리아 세리에 A 극악의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간에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주중 승무패인 60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